실제로 협상 자체는 매우 잘 진행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Mr. 대통령님, 그럴 수도 있었고 제 말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주말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머지않아 우리가 들어갈 곳은 매우 안전합니다. 우주군과 함께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 곳의 모든 각도가 항상 감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간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것에 관해서는 B2 폭격기가 아무도 본 적 없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달도 없는 밤, 새벽 1시쯤 완전히 어두운 암흑 속에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폭탄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거의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이었고 그것은 공기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빔을 따라 공기 통로로 들어가 바로 폭발했습니다. 그 물질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 나는 여전히 원합니다. 갈등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미 카터가 이란에서 인질 문제로 곤란을 겪은 걸 기억합니다. 나는 우리 사람들을 그런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바로 이 순간에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어가기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서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지금은 중동연구소 정책부회장인 켄 폴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켄 박사님, 월스트리트 저널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군 사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재개하려면 사망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임시 휴전 기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이 미군을 계속 시험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남아있는 건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니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이 갈등을 끝내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끝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인의 사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레드라인이었고 그것이 군사 작전을 재개하게 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이란에 투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인의 사망을 초래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만약 협상이 그 순간에 정말로 유망해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대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추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더 이상 미국인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최소한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럼 협상 상황에 대해 추측하면 어떨까요, 켄? 이란이 이 협상을 저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나요? 이 전쟁은 핵 문제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언론에서 레바논, 호르무즈 해협, 제재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심이 성공적으로 다른 곳으로 돌려졌나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니콜. 그리고 이게 바로 협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도부가 엄청나게 강경하다는 사실도 있고 이란인들과의 협상은 항상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니콜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수많은 쟁점이 협상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려운 점은 이 모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맞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있고 걸프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럽 국가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주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다양한 측면들이 각 집단마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모든 곳에 존재하는 레드라인들 때문에 이 협상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강경파 이란 지도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매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항상 협상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이런 모든 보도들, 우리가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 아주 가까워졌다는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켄프 국가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죠. 이번 주 쿠웨이트와 바레인이 공격당했고 쿠웨이트 공항에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워싱턴의 추가 확전에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이런 최근 행동들로 걸프 국가들이 노선을 바꾸고 워싱턴의 군사행동 체계를 압박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니콜, 제 생각에 걸프 국가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상 꽤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조건에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끝났을 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이란이 통행세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란이 아무런 처벌 없이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을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이것이 걸프 국가들이 이번 전쟁이 끝날 때 보고 싶어하는 조건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아주 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시기에 따라 의미하는 바는 어떤 순간에는 그들이 미국에게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순간에는 미국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했고, 그들이 원치 않는 양보를 미국이 할까봐 우려될 때는 우리가 더 밀어붙이도록 독려했습니다. 또 미국이 유망해 보이는 협상을 불필요하게 망치거나 걸프 국가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 것 같을 때도 우리를 제어하려 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매우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네, 이 지역과 미국 모두 매우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켄 폴락 박사님, 이24 뉴스 잉글리시에 함께해 주셔서 비중한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늘 반갑습니다, 니콜.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질책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수요일 215대 208의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으며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했습니다. 이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대통령의 전쟁 재개를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최고 통수권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어떤 시도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